문제 해결 능력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일 수도 있죠.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천국,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깊은 밤이었죠. 어느 한적한 마을을 지날 때 그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아는 얼굴을 발견한 그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해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은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처음 본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은 얼핏 보기에도 몹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잔뜩 몸을 구부리고 있는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그가 늘 꿈에 그리던 자신의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사람을 태울 자리는 하나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중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미국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입 직원 면접에서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한 젊은이가 그 질문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차키를 제 생명의 은인에게 건네고 아픈 사람을 태워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 남아서 아름다운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계. 한 농부가 곳간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계였습니다. 어려웠던 젊은 시절 아내가 푼푼히 모은 돈으로 그에게 주었던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든 시계를 찾기 위해 농부는 곳간에 쌓아놓은 건초 더미를 하루 종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사탕 한 봉지를 주겠노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정신없이 곳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여전히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시계 찾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농부에게 다가와 자신에게도 시계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죠. 농부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곳간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잃어버린 그의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찾았구나. 어떻게 찾아낸 거니? 다들 온 데를 뒤져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니 이 시계가 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날지 않는 매. 어느 날 왕은 아라비아에서 보내온 한 쌍의 매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2마리의 매는 이전에 본 어떤 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송골매였죠. 왕은 즉시 새 조련사를 불러 2매의 훈련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조련사가 왕에게 송골매의 조련에 대한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 마리는 멋지고 우아하게 창공을 나르고 있는데 다른 한 마리는 도착한 날 이래로 나무가지를 붙들고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서 새 조련사들을 불러 매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새를 날게 하지는 못했어요. 궁전의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려보기도 했지만 새는 도무지 날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매를 보아온 시골의 농부를 불러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군. 매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부일 테니까. 왕은 시골에 사는 농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왕은 창문을 통해 그 매가 궁전의 정원 위를 유유히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흥분한 왕이 소리쳤죠. 가서 저 기적을 행한 자를 데려오라. 마침내 농부가 궁으로 불려와 왕 앞에 섰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매를 날게 하였느냐? 머리를 조아린 채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새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죠. 네 번째 이야기. 빈 상자 찾기. 일본의 한 기업에서 발생한 비누상자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일본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였는데 소비자 한 사람이 주문한 비누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즉시 생산 포장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출시 전에 모든 비누상자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엑스레이 투시기가 도입되었고 직원 2사람이 전담으로 포장된 비누상자의 내부를 확인했죠. 그들은 투시기에 비친 비누상자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생산되는 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산업용 선풍기를 가져와서 라인 위를 돌고 있는 비누상자에 바람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강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상어와 물고기. 생선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까운 바다에서는 과거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잡이 배는 더 커지고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져 잡은 물고기의 신선도는 떨어지게 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배에 냉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냉동된 생선은 활어에 비해 맛이 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에 수조를 만들고 잡은 물고기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러나 좁은 수조 안에서 물고기들은 얼마 안가 활기를 잃게 되고 자연히 원래의 신선한 맛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배의 수조 안에 잡은 물고기와 함께 작은 상어를 넣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고 바닷속에서만큼 활기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